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운을 만드는 집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되게 예쁘게 생겼죠. 공간을 잘 다루기만 해도 숨통이 트이고 돈 그릇이 커지고 또 다른 운명이 펼쳐진다. 라고 합니다. 혹시 현관문을 여는 순간 기분이 울적해지거나 무거워지는 사람, 뭔가 물건을 내다 버리고 싶은 사람, 집에만 들어오면 밖에 나가고 싶은 사람, 뭔가 집의 기운이 안 좋다. 그런 분들 한번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편안해지고 아이 성적이 달라지고 가족이 행복해지고 하는 일이 시원하게 뚫리는 마법의 힘. 내가 자주 머물고 많이 있는 집의 운을 바꿔보는 방법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돈, 건강, 관계의 흐름이 바뀌는 공간의 비밀이래요. 궁금하네요. 네, 읽어봤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분은 제가 김미경 TV에 나온 걸 보고서 그때 처음 알게 됐고요. 목차 보면은 이사는 또 다른 운명 속으로 들어가는 일, 공간에도 궁합이 있다, 공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가족 관계의 흐름이 달라지는 공간 활용법,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분이 한강 맞나? 어떤 강을 보는데, 한강 맞네요. 아파트 앞에 한강을 보는데요. 좀 우울하고, 집이 불편하고, 몸이 막 처졌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한강 하면 다들 좋을 것 같잖아요. 그 지역은요, 물살이 빠르게 흘러가는, 물이 그냥 흘러가는 자리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압구정 현대가 명당인 이유가 물이 이렇게 휘감아서 돌아가요. 빠르게 흘러가지 않고 이렇게 동그랗게 휘감아요. 반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자리는 안 좋다고 저도 풍수에서 들었거든요. 물살과 바람이 거칠게 빠져나가는 곳은 사람의 재물과 정신도 함께 빠져나가는 안 좋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나쁘고 그런 건 없지만 그런 경향이 있대요. 최태원 회장이 취임한 지 1년쯤 됐을 때요. SK 사옥에다가 거북이가 물을 마시는 형상인 영구 음수형 터래요. 거기가 사옥이. 그래서 그곳에 자리 잡으면 부귀를 누리고 장수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명당도 다가오는 불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라고 해요. 회장이 여러 번 구속되고 스캔들에 휩싸이는 듯 풍파가 역시 끊이지 않았다. 야, 명당이면 무조건 좋은 일만 생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터의 힘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사람 역시 그 공간에 맞는 행동과 생각을 해야 한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공간이 막 100%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을 좌우하는 가장 큰 에너지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공간은요, 바로 정서적 화장실이래요. 통곡의 벽을 찾는 순례자처럼 켜켜이 쌓인 슬픔을 쏟아낼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집안의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만 슬퍼하기로 자신과 약속하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듯 정서적 화장실에서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다. 방음이 되면 참 좋겠네요. 그렇게 감정이 북받칠 때마다 베란다에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아들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대요. 어떤 엄마가 아들이 사춘기 너무 심하고 자퇴하고 방황하니까 우울증에 걸렸대요. 아이 앞에서는 평정심 유지하고 안방 베란다에 몰래 이제 가가지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죠. 어떤 분은요, 일이 잘 안 풀렸대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사를 하면 좋지 않은 곳에 이사 갈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답답한 인간관계, 문제 있는 투자를 결정했던 선택의 패턴이 집을 고를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또 안 좋은 집에 가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사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해요. 이사는 가장 안정적이고 상승세일 때 하는 것이 좋다. 사실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요, 기분이 안 좋고 막 몸이 아프고 할 때요, 항상 이상한 결정을 하게 돼요. 기분이 좋고 잘 돼야죠. 그래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요, 시골길 주변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전원주택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요, 나는 이곳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정서가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가끔 부동산에서 이 집은 정말 좋아요. 수리할 데가 없어요. 막 최고의 집이에요. 럭셔리예요라고 전문가가 막 추천을 해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정서적 괴리감이 생기고요. 공간이 마음의 허세를 만든대요. 우리 집은 좀 달라. 나는 좀 달라. 자,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촌에 가면 좋은데 시골에서 좋은 집에 가면 좋지 않다. 어울려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휴식을 할 수 있는 길과 공원이 있는 것들 되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집 안은 아니지만 집 바깥의 공간이죠. 휴식을 원한다면 나를 설레게 하는 것들과 길을 공유하고, 돈을 벌고 싶다면 부자들의 길을 공유해야 한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좋은 대학, 큰 도서관이 있는 길을 찾아 우수한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길의 DNA에 공명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곳에. 전 도서관 좋아해서 도서관 옆으로 이사를 다닙니다. 자,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요, 물가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대요. 마음이 우울할 때 강물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울한 기분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해요. 논밭 옆에 있는 강물도 별로고 아까 한강도 별로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얘기가 나와서 밑줄을 좀 그어봤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영성가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저서 의식혁명에서 인간의 의식 수준을 20에서 1000까지 상태로 분류해 설명했다. 가장 낮은 레벨 20은 수치심에 차 있는 상태로 모욕과 멸시를 당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단계다. 가장 높은 700에서 1000에 이르는 상태는 영적 깨달음의 상태로 개인을 초월해 순수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의식의 최고 단계다. 의식의 각 단계는 레벨에 맞는 에너지장을 만들고 레벨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강한 에너지장을 갖게 된다. 의식의 에너지장은 우리가 사는 공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점점 힘이 빠지고 지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기빨린다라는 표현은 사실이 맞는 셈이다. 높은 레벨의 에너지장은 자신의 빛나는 에너지로 주위를 비추며 누구에게나 있는 잠재된 긍정 에너지를 끌어낸다. 이런 강력한 에너지 발사는 주위 사람이나 공간을 높은 에너지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주변 사람 역시 밝게 만들어주고, 오래된 성당이나 절 같은 수행처는 사람들의 잠들어 있는 영성을 깨워주기도 한다. 제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책 리뷰한 게 있어요. 김유라, 데이비드 호킨스 검색하면 나옵니다. 꼭 읽어보세요. 강추합니다. 의식이 올라가면 얼마나 삶이 좋은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의식 수준을 높여 긍정적인 공간의 에너지장을 만들기 위해 내가 자주 권하는 방법은 낭송이다. 오랜 세월 동안 검증이 된 동서양의 고전이나 존경하는 작가의 작품 혹은 성경이나 불경 같은 종교적인 책을 읽는 것이 좋다. 수행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만트라를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거나 외우면 파장이나 이런 게 내 몸, 내 집안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준대요. 지금 제가 책을 읽는 것도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공간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의 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돈도 안 들이고 여러분, 운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사람의 에너지를 높이면. 만약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요, 자연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해보래요. 흙, 나무, 돌 이런 것들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재료를 쓸 때 집안의 에너지의 유통기한이 더 늘어난다. 자연을 끌어들이는 또 다른 방법은요, 계절을 느끼는 거래요. 봄에는 민들레 따서 말리고, 가을에는 고추를 말리고, 대봉으로 호공실을 만들고, 이렇게 집 안에서 뭔가 막 말리고 만들고 이러는 것도 좋다라고 합니다. 자, 가족의 감성과 기호가 골고루 들어간 집이 건강한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 공간이 없다, 엄마 공간이 없다, 이런 거 되게 힘들대요. 대한민국 수많은 아버지가 자신만의 공간을 잃어버린 채 소파 유목민, 자동차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아이 방을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 방을 따로 안 만들어주는 거죠. 방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남편을 집안에서 활력 있게 움직이게 하려면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안방 한쪽이나 거실 한 켠도 남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의자, 소중한 물건, 책상, 터치하지 않는 자치구역을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현재 서울고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이군이 있는데요. 이분의 특별한 공부법이 중앙일보에 소개가 되었대요. 이 학생은요, 집에 방과 거실에 총 6개의 책상이 있대요. 무슨 책상 6개나 있대? 인터넷 검색을 해야 할 때는 방에 있는 컴퓨터 책상을 쓰고요. 잠이 올 때는 거실에 있는 스탠드 책상 앞에 선대요. 이렇게 책상을 바꿔가며 공부하는 이유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 자리에서 공부하기 힘들 때 책상을 바꾸면 기분 전환이 돼 집중력이 생겨요. 책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달라지고 환기되는 효과가 큽니다. 스탠드 책상이라고 해서 서서 쓰는 책, 잠이 올 때는 거실에 있는 서 있는 책상. 이런 거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에서도 많이 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양한 것들 통해서 한 곳에만 공부하는 게 돌아다니면서 한다. 좋네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이 방의 침대는 어느 방향으로 두는 것이 좋은가? 막 어느 방향이 좋다 나쁘다 말이 많아요. 그런데 기준을 재미있게 제시해 주셨어요. 갓난아기들은 제자리에서 얌전히 자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몸을 움직이며 잔다.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었어. 우리 애들 엄청 놀아다녀요. 이는 주위 환경에 민감한 아이들이 자신에게 가장 편한 위치를 찾기 위한 탐색 과정이다. 나침반처럼 스스로 가장 편한 방향을 찾아 움직인다. 그곳이 바로 아이가 머리를 둘 방향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북향 남향이 아니라 아이가 움직이다가 멈춘 곳이 바로 머리를 둘 방향이다. 라고 해요.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시정을 기록한 것들을 손수 파일로 정리했대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이거 손수 다 이거 파일 정리한 거래요. 대단하죠. 아무나 서울시장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았어요. 100개가 넘는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최적화된 공간. 사실 이게 딱 봤을 때 뭐야 좀 지저분하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편하고 좋은 거죠. 이게 사람마다 정해진 그런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출판사 대표는요, 산이 보이는 방향을 하기 위해서 남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북향에 가까운 정발산으로 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이분은 산을 보고 싶어서 남향을 택하지 않고 대표시를 북향으로 한 거죠. 신기하죠? 자기는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감상하는 게 좋으니까 그게 제일 편해요. 저는 나는 그게 안정감이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게 주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아기가 빙글빙글 돌면서 잠잘 자리 찾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찾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산에 오르면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특유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해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진실대 거짓 책이에요. 많이 사는 굉장히 의식이 높은 장소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고 싶네요. 단곤이 이곳에 참성단을 쌓고 재를 올린 것도 그래서가 아닐까? 이렇게 많이 산에 올랐을 때 볼 수 있는 풍경이 사진으로 있어요. 너무 좋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기운이 있다고.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고. 그런 게 에너지가 우리 몸에도 들어올 수 있다. 땅에서 뿜어내는 강력한 에너지 만이산, 강화도. 언제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곳에 살고 있나요? 우리 이 책을 통해서 더 운이 좋아지는 집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